신고 방법 총 4가지 방법 중에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단순경 비율과 기준경 비율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4가지 방법 중에 이 2가지는 내가 셀프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걸 2개 합해서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추계신고가 뭐냐면요, 추정하여 계산한다예요. 추정하여 계산한다. 내가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추정해서 한번 계산해 보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을 그냥 세금으로 내고 끝낼게 라는 거를 추계신고라고 하거든요. 단순경 비율과 기준경 비율이 있는데 보통 단순경 비율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되게 단순해요. 단순한데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보시면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장 구분, 의무 구분, 복식부기 의무자, 추계신고 시 기준경 비율.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면서 추계신고할 때는 기준경 비율을 써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기장 의무 구분이라고, 기장이 뭐냐면요, 장부를 기록하는 걸 기장이라고 그래요. 기장의 방법도 2가지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이 사람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장부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만약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추계신고를 해라. 그럼 그때는 기준경 비율을 써서 추계신고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계신고는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단순과 기준. 장부를 작성하는 거는 간편과 복식이 있습니다. 간편과 복식은 뭐냐면요, 먼저 설명드리면, 간편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냥 가계부 쓰시는 거 있잖아요. 매출액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월세가 얼마고, 뭐 전기료, 뭐 소모품, 뭐 접대비, 아니면 기부금,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그냥 가계부처럼 쓰는 거를 간편장부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비용들에 대해서 적정 증빙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논외로 하고요. 작성 자체는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복식부기는 뭐냐면요, 우리 기업처럼 차변 대변으로 이제 복식부기를 하면서요, 재무제표가 나오는 그런 장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인이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못하세요. 절대 못하십니다. 이거 하시려면 몇 년은 공부하셔야 돼요. 회계학과 출신도 할까 말까 그런 장부가 복식부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복식부기를 할 줄 안다 라고 해도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내가 그 복식부기 작성 프로그램을 사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복식부기이신 분들은 세무사한테 찾아가셔라. 그리고 만약에 세무사한테 찾아가지 않으시면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복식부기도 좀 매출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무사에 도장이 없으면요, 어차피 무신고입니다. 무조건 세무사를 찾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단순경 비율이 있고 기준경 비율이 있는데, 오늘은 요거 2개 설명드릴 거예요. 되게 쉬우니까. 단순경 비율은 딱 들어봐도 되게 쉽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 같죠. 기준경 비율은 약간 다른 방법일 것 같고, 우선 단순경 비율 먼저 볼게요. 누가 단순경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요, 눈에 딱 띄는 게 도소매죠. 제일 흔한 거. 도소매는 6천만 원 미만이자예요. 매출이. 수익금액과 매출은 좀 다르기는 한데, 매출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매출이 6천만 원 미만인자. 뭐 제조업, 뭐 음식점업 이런 분들은 3,600만 원 미만인자. 그 다음에 뭐 임대업,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뭐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업종 있잖아요. 이런 거는 2,400 미만인자입니다. 근데 이게 전년도 매출이 2,400 미만인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상가 임대업을 한다라고 할게요. 상가 임대업을 하는데 19년도에 4천만 원 월세를 받았어요. 근데 20년도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뭐 2천만 원 받았다라고 할게요, 월세를. 그러면 2020년도에는 2,400 미만이니까 내가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19년도에 2,400 미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매출이 4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내가 2천이 됐든 4천이 됐든 5천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무조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왜 이런 거냐면요, 사업 처음 할 때는요, 웬만큼 매출이 많지 않고서는요, 단순경 비율을 적용하게 해줍니다. 왜냐면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세무사를 뭐 고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조차를 뭐 지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면은 매출이 많이 크지 않는 이상 무조건 처음에는 단순경 비율을 쓸 수 있다. 그리고 2번째 연도도, 예를 들어 처음 연도에 했는데 내가 12월 31일 날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뭐 1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도 다음 연도에 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도에 얼마 아닌 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전년도 매출을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4천이 나왔잖아요. 4천 정도 나왔으면 넌 세금을 많이 냈을 텐데 너 세무사 고용해야 되는 거 당연히 2020년도에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게 할게 라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럼 단순경비율 계산하는 방법을 볼게요. 단순경비율로 세금을 계산하시는 방법은요, 총수익,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과 매출액은 다르긴 하지만 총 매출이라고 할게요. 그냥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랬을 땐 총수익 금액에서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곱한 것을 그냥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까처럼 뭐 인건비, 임대료, 이런 식으로 다 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몇 퍼센트는 필요경비로 해, 매출에. 이런 식인데 이 단순경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쓰면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은 이런 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업종이 있는데 기준경비율은 17%고 단순경비율은 여기 64%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1억이다라고 하면은 필요경비는 1억에 64.1%인 거예요. 6,410만 원이겠죠? 그럼 종합소득금액, 그러니까 나의 당기순이익, 쉽게 말해서 당기순이익은 1억에서 6,410만 원을 뺀 3,59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각종 기본공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뺀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이제 기납부세액이나 세액공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차감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줄로 끝납니다. 너무 간단해요. 이게 단순경비율이고요. 기준경비율은 뭐냐면요, 기준경비율은 약간 달라요. 필요경비가 아니라 이거 당기순이익이라고 할게요. 순이익은 총 수입금액에서, 매출이겠죠? 매출에서 빼주는데요, 주요 경비라는 걸 빼줍니다. 주요 경비를 빼주고 아까 단순경비율처럼 총 수익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이라는 걸 빼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고 이거를 빼는 거겠죠. 근데 이 주요 경비가 뭐냐면요, 매입비용이 있고요, 임차료가 있고요,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입비용은 뭐냐면요, 내가 옷 장사를 해요. 그럼 옷을 사다 팔잖아요. 그럼 그 옷을 매입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뭐 옷가게를 하는데 컴퓨터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매입비용이 아닙니다. 단 순수하게 옷을 말하는 거예요. 옷 매입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컴퓨터를 사다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옷 산 건 안 되고 컴퓨터 산 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매입 비용이 주요 경비 중에 하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임차료예요. 임차료.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그냥 사무실 월세 있잖아요. 그 임차료를 말하는 거다. 근데 다만 뭐 자동차를 렌트로 했으니까 렌트도 뭐 한국말로 하니까 임차료 아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무실 임차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복합기 같은 거를 뭐 렌트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를 임차료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4대 보험 정직원이거나 아니면 일용직 신고하신 분들 있죠. 그런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로 이제 3.3% 공제한 다음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수수료나 외주용 외역비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인건비는 인건비가 아니다. 인건비는 4대 보험 고용해 주는 사람, 아니면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내는 일용직 근로자, 그런 사람들을 한테 지출하는 것을 인건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총수익금액에서 이 주요 경비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수익금액의 기준경비를 한 번 더 뺍니다. 근데 이 기준경비율은 아까 단순경비율은 되게 높았잖아요. 아까 64.1%인가 그랬는데 기준경비율은 되게 경비율이 낮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빼고 기타 비용 등등을 기준경비율로 빼주는 거니까 아까는 17%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17.3%잖아요. 단순경비도 64%인데. 그러니까 이미 주요 경비를 한번 털어줬으니까 17.3%만 추가적으로 더 빼주는 겁니다. 왜 안 넘어가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게, 아무리 이렇게 기준경비율로 하면 이거 17.3%나 빼니까, 물론 업종마다 다릅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이게 마이너스가 뜰 수 있고 아니면 되게 작은 금액이 될 수 있잖아요. 심지어 단순경비율보다 기준경비율이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소득금액이. 왜냐면 단순경비율은 약간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해주는 건데 좀 아는 사람이 뭣도 모르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면 안 되니까, 장부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게 복식부기 의무자는 단순경비율의 3.2배는 최소한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이신 분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거에 2.8배는 적어도 당기순이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당기순이익이 나오면요, 내가 이거 단일소득이라고 가정할게요. 사업 단일소득,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 금액이 당기순이익이 4,700이 나왔으면은 소득공제가 있겠죠. 뭐 인적공제가 있을 수 있고요, 뭐 국민연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될 거고요. 나의 세율은 15%. 물론 이게 전부 다 곱하기 15% 하는 게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6%를 하고 1200을 초과해서 4600까지는 15%를 하고, 또 넘으면 24%고 뭐 35%고 38%뭐 이렇게 가겠죠. 어찌됐든 그 기본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은 468만 3,780원이 나올 겁니다.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은 뭐 연금저축이나 이런 건 하나도 들지 않아서 그냥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것 같아요. 표준세액공제는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는 13만 원이고 개인사업자는 7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를 빼면 461만 3,780원.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미리 난 세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가 중간에 미리 한번 떼가는 경우가 있어요. 11월 달에. 그렇게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면 된다. 근데 여기에 가산세가 있잖아요. 이 가산세도 그냥 제가 논외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가산세가 왜 나오냐면요, 내가 경비율을 쓸 때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여기 신고 참고 자료라고 하면요, 여기에 가산세를 내가 어떨 때 낸다라고 쫙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추계신고시, 막 무기장 가산세 해가지고 추계신고시 이렇게 써 있으면요, 아, 나는 만약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은 가산세를 물겠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클릭한 거를 제가 사진을 안 올렸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꼭 가산세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라. 그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추계신고, 그러니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요점을 정리해 보자면요, 단순경비율은 총 수입에서 일정 경비율을 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고요. 되게 단순하게. 기준경비율은 매출액에서 주요 경비, 그러니까 임차료, 그 다음에 매입비용, 인건비, 그거 세 개를 빼고 기준경비율을 한 번 더 빼서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을 하는 걸 기준경비율이라고 하고요. 다만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는 단순경비율의 3.2배 이하면은 단순경비율의 3.2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간편장 보면 2.8배다.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